안녕하세요. 지나친 열정은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된 여자입니다. 그 부작용을 세게 겪은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하필 아내인 저에게 향해 저희 집엔 꽤나 떠들썩한 사건이 생겼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이젠 웃으며 할 수 있는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저밖에 모르던 5살 많은 사랑꾼 남편과 나이 31살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금껏 다니고 있는 대기업 생산직을,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우린 2살 터울의 2 아들도 낳으며 깨볶는 결혼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더 늦기 전에 큰 회사로 이직 준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앞으로 집도 사야 되고 애들한테 돈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잖아. 당신 고생도 덜 시키고. 지켜봐줘 여보. 나 꼭 지금보다 더 잘나고 유능한 남편이 될게. 남편은 가족을 위해 더 크고 연봉도 많은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단호히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만 3군데를 다녔던 남편은 경력이 화려하지 않아서인지 번번이 이직에 실패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자꾸 위축돼 갔어요. 나 이번엔 일자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했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상심하지 마 여보. 다음 회사엔 꼭 붙을 거야. 정말 내가 이직할 수 있을까? 여보, 난 내가 비록 중소기업을 전전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능력도 없진 않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계속 이직 시도에 실패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녀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우울해져. 어허, 당신 어디서 감히 내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자꾸 스스로한테 그런 말 하면서 내 남편 위축되게 만들면 내가 혼내줄 거야. 여보,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이직은 어려워지는 법이잖아. 연봉도 직급도 어린 직원들과는 무게가 달라서 새 회사에서도 더 신중하게 뽑을 테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기운내. 알았지? 그리고 뭐 그깟 이직 하나 못한다고 당신 못난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니야. 난 당신 일을 아예 그만둔데도 하나도 신경 안 써. 내가 먹여 살리지 뭐. 당신은 나랑 애들한테 항상 최고로 멋진 가장이야.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이 큰애가 5살이던 해 드디어 이직에 성공했을 때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어요. 축하해 여보. 당신 진짜 멋져. 결국 해내고야 마는구나. 나 오늘 다시 한번 당신한테 반했어. 고마워 여보. 항상 나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 해내지 못했을 거야. 여보, 두고 봐. 나 꼭 이 회사에서도 전 회사에서처럼 인정받을 거야. 그래서 당신하고 우리 애들 꼭 호강시켜줄 거야. 남편이 이직한 회사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태 남편이 다녔던 회사들보단 확실히 큰 회사였죠. 과장 직급으로 이직한 남편은 첫 출근을 하고 온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텃세도 심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고. 특히 우리 부서 부장님이 나보다 고작 2살 많은 분인데 되게 유능하고 직원들도 잘 챙기는 분이래. 이번 주 금요일엔 내 환영회도 열어주신다네. 부장님 위에 줄도 있어서 나중에 임원 승진도 거의 기정사실화됐나 봐. 그러니까 부장님께 잘 보이면 앞으로 내 앞길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지 않겠어? 승진은 인맥 싸움이기도 한데 나 되게 괜찮은 상사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 나 부장님 아래에서 정말 회사의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할 거야. 그래? 뼈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들 품에 묻었으면 좋겠지만 사람 좋고 유능한 상사 만난 건 정말 잘된 일이다. 근데 여보, 당신 원래도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번엔 의욕이 많이 넘치는 것 같다. 당연히 전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야지. 내가 더 크고 좋은 회사에 이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 회사가 정말 내 마지막 회사야. 최선을 다해야지만 나중에 퇴직 강요도 받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야 당신도 애들도 호강시켜주지. 우린 지금도 충분히 호강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여보. 과하다 싶을 만큼 남편은 열정과 각오가 넘쳐 보였습니다. 어렵게 이직한 만큼 생긴 간절함과 가족을 위한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그 뒤 남편은 정말 자신의 말대로 회사 생활에 올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전 회사에서보다 훨씬 야근도 회식도 잦아지고 주말에도 종종 외출을 했어요. 당신 그러다 몸 상하겠어. 야근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우리 부서에 나 말고 과장이 몇 더 있는 거 알지? 그 과장들 중에 부장님 눈에 제일 많이 들고 뛰려면 남들하고 똑같이 일해서야 되겠어. 남들보다 더 먼저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모습도 보이고 최소 남들보다 2-3명 몫은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여보, 또 술 마시고 왔어? 전엔 야근은 해도 회식은 어쩌다 한 번만 참석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다녀? 나 우리 부장님 눈에 제대로 들었나 봐. 우리 부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종종 술자리를 가지시거든? 근데 내가 거기에 끼게 된 거야. 물론 우리 중엔 나 말고 다른 과장도 한 명 있긴 한데 아무튼 부장님 눈에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존경하는 우리 부장님이 오라면 당연히 가야지. 게다가 여보, 나 우리 부장님 진심으로 존경해. 사람도 잘 챙기고 일처리도 뛰어나서 왜 차기 임원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지 잘 알겠더라니까. 나 부장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 부장님이 다음 주말엔 다 같이 낚시도 가재. 뭐? 당신 낚시할 줄 모르잖아. 배우면 되지. 내 친구 중에 낚시 광인 녀석이 하나 있거든. 가서 낚시도 배우고 중고로 낚싯대도 좀 마련하려고. 그 모든 배경엔 항상 남편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남편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구태여 아쉬운 소리를 하진 않았죠. 남편은 그렇게 부장님과 다른 직원들 몇몇과 어울리며 회식도 하고 낚시도 다니더군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안타까웠던 건 남편이 부장이란 분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거예요. 네, 부장님. 왜 이렇게 항상 전화를 빨리 받냐고요? 아유, 부장님 전화 진동이 3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아야죠. 그 자료요? 네, 제가 잽싸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미안은요. 밤이 아니라 꼭두 새벽이라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부장님. 남편은 부장님의 전화가 오면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허리까지 아주 넙죽넙죽 숙였습니다. 부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이면 애들과 다 같이 오랜만에 놀러 나왔다가도 혼자 서울로 쌩안이 돌아가 버린 적도 있었죠. 그러다 남편은 부장님의 집에 초대받아 부장 사모님도 몇 번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여자들 립스틱 중에 뭐 발림성인가? 그거 좋은 브랜드가 어디 거야? 백화점 걸로 색은 여기 사진 같은 색. 뭐야? 당신 나한테 대놓고 바람 피우는 거 티내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론 장난이긴 하지만 딱 봐도 내 거 사는 것 같진 않은데 갑자기 립스틱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렇지. 사실 부장님 사모님 사드리려고. 저번에 부장님 댁에 갔을 때 사모님이 은근슬쩍 그러시더라. 요새 립스틱이 다 떨어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무 립스틱이나 못 쓰겠다고. 백화점에서 발림성 좋다고 유명한 브랜드 걸 써야 그나마 좋던데 백화점 가기도 귀찮고 어디서 선물이나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이야. 부장님은 왜 직원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핀잔 주셨는데 딱 봐도 립스틱 가지고 싶다는 말 아니겠어? 다른 직원들이 사다 드리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선물해 드리려고. 뭐? 립스틱을? 당신 아무리 부장님한테 잘하고 싶다지만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리고 부장님 좋은 분이라며 그걸 받으시겠어? 물론 부장님 성격엔 드려도 돌려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사모님께 직접 드려야지.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회사에선
되게 리더십 있고 멋진데 집에선 사모님께 좀 절절매시더라. 들어보니까 부장님 집이 원래는 좀 어려웠는데 사모님이 어려운 살림 꾸리랴 2딸 키우랴 힘든 와중에도 한 번도 불평 불만을 말씀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부장님은 사모님께 유독 약하시더라. 본인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모님의 묵묵한 내조가 힘이 돼줬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대놓고 말하시는데도 핀자만 주셨던 거야. 내가 보기에 사모님께 잘하면 분명 부장님도 내심 흡족해 하실 거야. 나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동의했다니까. 그래서 사모님한테 선물로 한심을 사겠다고? 여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장님께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지나친 압은 오히려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야. 남들이 눈살 좀 찌푸리면 어때? 그렇게라도 빨리 승진해서 우리 가족 호강만 시켜줄 수 있으면. 가뜩이나 난 이쪽 이 회사 사람도 아니라 다른 과장들보다 줄이 훨씬 중요해. 다른 과장들보다 나이도 많은 편이고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겠어?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 남편은 기어코 부장 사모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웬 물건들을 박스채로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장님 사모님이 무슨 판매 사업을 하신다나 봐. 그런데 수입이 좋지 않은지 우리한테 따로 연락해서 사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나랑 같이 연락받은 직원들은 혹시 사모님한테 밉보일까봐 이미 한 박스씩 샀다길래 아예 난 5박스 사버렸어. 사모님이 너무 좋아해 주시던데? 뭐? 그거 강매 아니야? 아무리 사모님한테 약하다지만 부장님이 그런 걸 보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비밀로 해달라길래 부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괜히 사모님 말 거역했다가 사모님이 부장님한테 우리에 대해 나쁜 말이라도 하면 우리만 손해잖아. 그래도 이번 일로 내가 사모님한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것 같아. 여보, 나 정말 당신 사회생활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건 명백한 갑질이야.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어디든 이런 어두운 면은 다 있는 법이야. 게다가 난 부장님한테도 사모님한테도 남들보다 더 예쁨 받고 있는데 난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지. 다 가족들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이 좀 참고 넘어가줘. 나 진짜 이 회사에서 잘 살아남고 싶어. 갈수록 능력이 아닌 압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 숫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직한 지 2해 뒤 그 모임이 점점 부부 모임으로 변화해가며 제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부부 모임? 부탁해 여보. 다른 직원들 아내들도 다 참석하기로 했대. 사모님이 직원들 아내들도 다 같이 모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적극 추진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 여보, 나 위해서 당신이 희생 좀 해줘. 뭐 희생이랄 것까지야. 알겠어. 부장 사모가 추진했다는 그 부부 모임에 솔직히 별로 나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사모라는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평소 홀로 고군분투하던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싫은 내색 없이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번 술자리를 갖고 놀러도 가다 보니 그 사모의 갑질도 갑질인데 직원들의 아부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특히 그중 단연코 눈에 띄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오, 사모님, 오늘 패션이 완전 아름다우신데요. 세련되고 멋지신 게 이태리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유, 이 과장이 보는 눈이 있네. 이거 이번에 우리 친정동생이 선물해 준 건데 완전 명품이거든. 역시. 근데 제 눈엔 옷이 날개가 아니라 옷이 사모님 덕에 더 아름다고 고급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션 모델은 사모님 같은 분이 하셔야 하는데 패션계가 큰 인재를 놓치고 있네요. 남편은 그 사모만 보였다면 딸랑딸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부를 하던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몰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 와중에 그 부장 사모는 듣기 좋으니 더 해보라며 반말을 찍찍해댔어요. 나이도 사실은 저희 남편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은 다 같이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자갈 많은 곳에 부장 사모가 굽 높은 힐을 신고 왔더군요. 가뜩이나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거만하기 짝이 없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사람은 캠핑이 뭔지도 모르나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편이 다른 그 누구보다 재빨리 튀어나가 이러지 않겠어요? 사모님! 이런 자갈밭에서 그런 높은 신발 신고 다니시면 아리따운 사모님 다리 다칩니다. 다행히 제가 발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여기 제 운동화 신으세요. 사모님 구두는 제가 신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운동화 신으래도 귀엽고 구두 신고 온다고 고집하더니만 우리 직원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네 이 사람이. 이 과장, 됐어. 벗어도 내 운동화 벗어주면 되지. 아닙니다, 부장님. 부장님은 사모님보다 발도 크시고 평발이라 평소에도 발 많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저는 발 무지 튼튼합니다. 사모님, 얼른요. 남편은 부장님이 말리는데도 귀엽고 그 사모와 신발을 바꿔 신더군요. 남편이 남자치고 큰 발이 아니긴 했지만 부장 사모 또한 키도 덩치도 일반 여자들보다 훨씬 컸던 덕에 구두가 남편에게 꼭 맞긴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신어보는 힐을 신고 어기적 걸어다니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숨을 쉬며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사다 줬어요. 와, 엄청 불편했는데 고마워 여보. 당신 이거 진짜 오버인 거 알아? 모임 때마다 애들은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도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만 애들이 아빠 이런 모습 보면 많이 속상해했을 거야. 여보, 난 호감 같은 거 진짜도 안 바래. 차라리 돈 없어서 고생할지언정 당신 이렇게 무리하는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야 뭐. 오히려 다른 어린 과장들이 나보다 먼저 진급하는 거 보면 그게 더 내 속이 상하고 초라할걸? 그리고 여보, 나만 노력한다고 이게 되겠어? 다른 직원 아내들이 다행히 나 좀 가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도 이참에 사모님한테 가서 살갑게 말도 걸고 여자들끼리 친해져도 봐봐.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면서 말이야. 아니다. 아예 당신이 사모님 전담 시녀가 되겠다고 해. 뭐? 시녀? 여보, 지금 나한테 부장 사모님 종처럼 굴라는 소리야? 뭐 어때? 내가 집에서 2배로 잘해줄게. 어? 싫어. 나도 노력은 해보겠지만 당신은 당신 아내를 남의 시녀까지 만들고 싶어? 나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이런다더니 이게 날 위한 일이냐고. 먼 미래를 보자고 미래를. 당신도 야망이라는 걸 좀 품어봐. 처음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게까지 그 딸랑딸랑을 강요하는 남편을 보니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고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저는 다른 직원 아내들과 함께 사모의 비위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죠. 특히 사모는 예전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부장이 몰래 아내들에게 따로 연락해 자꾸 자신의 물건을 사달라고 강요하더군요. 우리 남편들을 위해 하는 수 없이 그 물건들을 몇 번 사줬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다른 아내들 모두 불만이 터져나왔죠.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만 아니었어도 진짜. 이거 솔직히 회사에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마음 같아서 확 그러고 싶네요. 근데 부장님이 미래 회사 실세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제 말이요. 차라리 부장님이 완전히 나쁜 분이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부장님은 또 우리 남편을 많이 챙겨주신다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약한 것만 빼면 참 좋은 분인데 어쩌다 부장님이 그런 여자 만나신 거죠? 이거 부장님 다 아시면 난리 날 텐데 제가 대표로 확 나서볼까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부장님이 사모님 편에 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에휴, 우리 남편이 외벌이인 데다 애도 셋이나 돼서 남편이 완전 슈퍼 의린 입장이거든요. 다른 아내들처럼 저도 남편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성질처럼 확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걸 알고 부장 사모는 우리에게 점점 더 거들먹거리고 갑질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 사모의 거들먹거림이 무시가 되어 돌아오고 남편이란 인간이 그걸 거들고 있기까지 하자 점점 제 인내심이 바닥나더군요. 저기 김효선 씨, 그쪽 공장 다닌다고 했나?
네, 생산직 일하고 있어요, 사모님. 이 과장 연봉이 그렇게 얼마 안 돼? 우리 회사 격떨어지게 왜 그런 험한 일을 해? 아무리 우리 회사가 대기업 같은 큰 회사는 아니라지만 아내란 사람이 그런 일하면 남편 위신이 좀 안 살지 않나? 네? 격이 떨어져요? 사모님,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어머, 효선 씨 지금 내 말에 버럭하는 거야? 저기 이 과장 안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언성 높인 것 같은데 나 좀 불쾌해지려고 하네. 난 그냥 우리 회사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우려 섞인 말을 해줬을 뿐인데 이 과장 와이프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모님. 여보,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사모님은 옆에서 내가 들어도 되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좀 예민했어. 저 부장님, 사모님, 오늘은 집사람 데리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새 교대 근무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요. 분위기 흐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집사람도 말을 좀 모간하게 했어. 여보, 당신도 좀 취한 것 같구만. 그만 마셔. 그 와중에 오히려 민망한 모습을 보인 건 부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나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당신 오늘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부장 사모란 여자 내 직업 가지고 격이 떨어진다느니 남편 위신 어쩌고 하면서 나 확실히 무시했잖아. 거기에 내가 제대로 된 반박을 아직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아무리 승진이 중요해도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당신이 좀 참았으면 어디가 덧나? 네네 한다고 당신 진짜 못난 사람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제가 격 좀 떨어집니다. 다른 직장 좀 찾아봐야겠네요. 하고 빈말이라도 사모님 비위 좀 맞춰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가뜩이나 사모님 은근슬쩍 당신이 교대 근무 때문에 자기가 불러도 안 왔다고 못마땅해 하고 계신데. 뭐? 그 여자 설마 내가 일하느라 자기 호출에 몇 번 못 응했다고 지금 공장 어쩌고 했던 거야? 그래, 그런 거야. 나한테 연락해서 은근하게 그러시더라. 이 과장 안 사람은 아내라는 사람이 일이 아무리 바빠도 남편 내조가 먼저 아니냐고. 남편 내조라려면 회사 정치에도 열과성을 다해야 하는데 자기가 주최한 아내들 저녁 모임에 몇 번이나 빠지는 걸 보니 내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셨어. 그게 무슨 말이겠어. 교대 근무한답시고 사모님 부름에 안 나간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사모님 기분 푸시라고 사모님이 사달라고 한 물건들 몇 박스나 더 샀었어. 내가 당신 상사 사모 기분 맞추려고 직장 일에까지 지장 받아야 돼? 당신 지금 일의 앞뒤가 단단히 바뀐 거 알아? 가족 위해서 상사랑 상사 사모한테 아부한다던 사람이 지금 내 기분, 내 입장 따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같이 먼 미래를 보자고. 난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남편이 날 위해 사모한테 납작 엎드리는 거 하나 못 해줘? 나 진짜 서운해. 나야말로 서운해. 당신 지금 진짜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비슷한 일로 저는 남편과 몇 번이나 다퉜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건만 남편은 거의 부장 내외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인 항상 제 편일 게 분명했지만 그런 하소연을 하며 남편의 흠을 잡고 싶진 않더군요. 친정 식구들에겐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이대로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잊어가는 남편을 그냥 둘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던 와중 더 이상 제가 부장 사모를 참지 못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도 최대한 참을 건데 당신 또 부장 사모님 말에 동조한답시고 과장되게 나 깎아내려봐. 그때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거의 1년 반 가까이 사모라는 사람에게 학을 뗐던 데다 별것도 아닌 일로 앙심을 품고 저를 못 깎아내려서 안달이 났던 부장 사모를 정말 보러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자기를 봐서라도 가달라는 남편의 애원에 저는 이런 경고를 한 뒤 남편과 가평으로 향했죠. 그날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가평에서 1박 2일로 부부 모임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우 목말라. 저기 효선 씨, 나 물 좀 떠다 주지? 나 다른 사람 말고 효선 씨가 떠다 주는 걸로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싶네. 효선 씨, 앉지 말고 가서 김치 좀 더 가져와 봐. 아, 소주도 한 병 더.
저도 잘하려고 노력했건만 일 때문에 제가 자신의 주최 모임에 몇 번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과 지나친 언사에 제가 슬쩍 불쾌한 기색을 비친 일로 저는 단단히 사모의 눈밖에 난 것 같더군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아는 척을 말던가. 사모는 슬쩍슬쩍 부장님 눈치를 보며 저를 괴롭혀댔어요. 부장 사모는 다른 아내들을 두고 저만 부려먹기 바빴고 제가 테이블에 엉덩이를 붙이려고만 하면 자꾸 심부름을 시켜대더라고요. 당신 그만해. 술도 좀 적당히 먹고. 효선 씨, 앉아 계세요. 김치 제가 가져올게요. 아까 여자들이 다 냉장고랑 정리해뒀는데 당신이 간다고 금방 찾겠어? 부장님, 제 안사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원래 이런 자리에서 남들 챙기는 거 좋아해요. 그치 여보? 게다가 놀러 나왔을 때 술 마시지 또 언제 이렇게 마시겠어요? 여보, 얼른 사모님 김치 가져다 드려. 소주랑. 점점 제 속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제발 사모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의 눈빛을 보냈는데 슬슬 부장 사모가 아니라 남편이 더 얄밉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마지막이다. 남편을 위해 이번만 참고 두 번 다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제가 자리에 앉아 삼겹살을 한 입 먹으려는데 이번엔 부장 사모가 이렇게 이죽대더군요. 이 과장 처가 몸은 빠릿빠릿하게 잘 쓰네. 역시 공장 출신이라 그런가? 하긴 공부 못해서 그런 공순이나 됐을 텐데 행동이라도 그렇게 빨라야지. 남편 상사 사모 비위도 잘 못 맞춰. 눈치 없어서 식사값 계산하러 오라고 불렀는데 일한다고 오지도 않아. 머리 나쁘고 눈치도 없으면 무조건 납작 엎드릴 줄이라도 알든가. 내 말에 발끈하긴 하고. 내가 평소 나한테 제일 잘하는 이 과장 아니었으면 진즉 저런 사람은 상종도 안 했어. 효선 씨, 남편한테 고마워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원래 겸상도 안 하는 사람이야. 혀가 꼬인 걸 보니 사모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하긴 그랬으니 부장님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저런 말을 대놓고 했던 거죠. 평소엔 그래도 부장님 앞에선 말도 행동도 조심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과 아내들은 너무 과한 사모의 말에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마지막 인내심을 놓지 않으려 종이컵에 물만 따라 벌컥벌컥 마셔댔어요. 하지만 그런 사모를 말리기는커녕 또다시 동조하기 시작한 남편의 행동에 제 이성은 끝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암요. 사모님의 넓으신 아량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처럼 말이 닦기란가요? 성품이 좋은가요? 워낙 똑똑하신지라 사업 수완도 좋은 사모님에 비해 저희 집사람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졸까지 한 사람이 끝내 사무직에 취업도 못하고 생산직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 가끔은 쪽팔립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애를 둘이나 낳고 살고 있는 거 하는 수 없이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죠. 절 봐서라도 사모님, 저희 집사람 많이 예뻐하고 가르쳐 주세요. 역시 이 과장이 사람 볼 줄 안다니까. 이렇게 똘똘하고 된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인생을 망쳤어. 저런 공순이랑 평생 같이 살기엔 이 과장이 아깝다, 아까워. 애들은 저런 여자 닮지 말아야 할 텐데 원. 저희 애들은 저 닮아서 머리도 좋고 착해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와그작 구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경고했었건만 남편은 저를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다 못해 저를 못난 부모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종이컵을 아부하느라 실실 쪼개고 있던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여보. 어머, 효선 씨.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뭐하는...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제 옆에 놓여있던 다른 물컵을 들어 이번엔 사모에게 물을 끼얹어버렸어요. 남편은 종이컵을 얻어맞은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사모는 물에 젖은 자신의 옷을 털며 경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둘을 향해 손바닥을 탁탁 털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사모님. 아니, 고상순 씨. 내가 그동안 우리 남편 봐서 바득바득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네요. 뭐? 공순이가 어쩌고 저째요? 내가 머리가 나쁘고 눈치도 없다고요?
꼭 공부를 못해야만 생산직에서 일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꼭 무식한 사람들이 공장 다니면 머리 나쁘고 셔츠 입고 일하면 똑똑하다고 말하지. 그러는 그쪽은 대졸은커녕 고졸의 소시적인 식당일하고 산 거 여기 사람들 다 알아요. 그쪽이 술 취해서 떠벌렸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웠다고. 너 지금 내 과거를 감히 들먹여? 못할 거 뭐예요? 그쪽이야말로 계속 제 직업 들먹이면서 무시했잖아요. 고졸의 식당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직업으로 무시할 거면 당신도 무시당할 각오는 했어야지. 내 남편이나 다른 직원들이 당신한테 왜 압을 했겠어요? 왜 쓸모도 없는 당신 물건들 몇 박스씩 강매당하면서도 당신을 떠받들었겠냐고요. 당신이 당신 남편처럼 이 사람들 상사도 아닌데 그만큼 다들 간절해서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의 애완도 모르는 당신이 감히 사람들 간절함을 약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갑질을 해요? 직원들 아내들도 뭐 그쪽이 좋아서 부르면 쪼르르 나갔겠어요? 다들 애 키우고 살기도 바쁜데 힘들게 회사 생활하는 남편들한테 해가 갈까봐 하는 수 없이 나가서 하하호호 웃었던 거죠.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꼭 비싼 데만 골라 데려가서 계산 우리 아내들한테 다 시킨 거잖아요. 부장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회사 생활 멀쩡히 잘하고 있는 부장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부디 부장님 딸들이 못된 당신 신분 절대 안 닮았으면 저야말로 좋겠네요. 너 조용히 안 해? 진짜 어디 해보자는 거야? 내 남편은 나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엔 내 편 들어줄 사람이야. 나 이렇게 무안준 네 남편인 이 과장을 우리 남편이 곱게 볼 것 같아? 부장 사모는 그제야 술이 조금 깼는지 부장님의 눈치를 보더군요. 부장님은 그동안 자기 아내가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거들먹거리는 건 알았지만 물건 구매를 강요하고 뒤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건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장 사모에게 코웃음을 치며 남편에게도 일침했습니다. 가만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제 남편이 그동안 믿고 따르던 부장님도 결국 그쪽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만 되겠죠. 당신 내가 분명 경고했지? 또 아부한답시고 나 깔아뭉개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당신 출세? 해! 하면 나도 좋지. 힘들게 이 회사로 이직한 당신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알아서 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참아줬던 거야. 근데 방금 알았어. 당신의 그 지나친 열정이 결국 우리 가족을 파괴해버릴 거라는 건 말이야. 먼 미래를 보자고? 먼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당신 소중한 가족을 저런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들로 만들고 싶어? 가족을 존중해주는 일보다 출세랑 돈이 더 중요하다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런 당신 옆에 난 더 이상 같이 걸어줄 수 없어. 만약 당신이 고작 그런 사람이라면 난 당신과의 미래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지금은 나 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달라지지 않으면 당신은 점점 우리 애들의 희생도 강요할 테니까. 선택해. 그 잘난 출세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난 더 이상 이런 한심한 짓거리에 물들어가는 당신 두고 못 봐.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가족인 내가 더 이상 이런 집 용납 못하겠다고.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나한텐 가족이 전부인데 당신이 그러면 난 어떡해. 가족이 없는데 회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가 초강수를 두자 그제야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선 남편의 생각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게 당황한 부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당신 뒤에서 직원들 쳐들 불러서 비싼 식당 계산시키고 직원들한테 당신 물건 강매시키고 다녔어? 그리고 당신 그 다단계인가 뭔가 계속하고 있었어? 그거 다 사기니까 사람들한테 물건 팔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다단계인 거 확인했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아니, 안 그랬어. 진짜야. 아니에요, 부장님. 사모님 여태 저희한테 물건 강매시키고 엄청나게 갑질하셨던 거 다 맞아요. 그동안 저희도 이 과장님 사모님처럼 남편들 생각이 꾹꾹 참았던 거예요. 근데 기왕 이렇게 터져버린 거 저희도 할 말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부장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남편들도 부장님을 워낙 좋아하고 출세도 해야 하니까 참았던 거지. 부장님 모르게 사모님이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다고요. 저희도 더는 못 참겠어요. 저희 그동안 사모님이 갑질한 거 증거 모아서 회사에 민원 넣어버릴 거예요. 사실 몰랐다고 하지만 그동안 사모님이 직원들 하대하고 다닌 걸 묵인했던 것 자체가 부장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부장님이 사모님한테 약하시니까 사모님도 그거 믿고 그런 거죠. 사모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처럼 참고 살던 다른 직원들의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며 그 발악은 소용없게 됐죠. 제가 목청껏 부장님에게도 화를 내기 전에 그분들이 대신 할 말을 다 해주니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부장님은 놀란 눈으로 직원들을 훑어봤고 남편인 직원들은 시선을 피한 채 차마 사모를 변호해주지 못했어요. 그제야 자기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부장님은 한숨을 크게 토해내곤 사과를 하며 사모에게 화를 냈죠.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안 사람 단속을 정말 잘못 시켰습니다. 특히 효선 씨, 오늘 저희 집사람이 범한 물에 진심으로 사죄드릴게요. 당신, 내가 아무리 당신한테 약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런 못된 짓거리를 묵인해 줄 것 같았어? 내가 그동안 당신이 직원들에게 거들먹거린 것 때문에 미안해서 직원들한테 따로 얼마나 잘해줬었는지 알아? 근데 그 행동들이 그저 새발에 피었다고?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내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난 그냥 TV나 영화 보면 힘 있는 사모님들이 이 정도는 해먹길래 당신도 알잖아. 우리 전에 많이 힘들었던 거. 그 보상 이렇게라도 좀 받고 싶었어. 예전에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닐 때 받았던 갑질도 나도 역으로 좀 해보고 싶었고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서러웠던 걸 왜 엄한 다른 사람들한테 풀어? 그리고 나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라고. 그마저도 나 혼자 여기까지 올라온 줄 알아? 위에서 이끌어주고 이런 좋은 직원들이 뒤에서 밀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다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고 해줘도 내가 오히려 더 해줘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래? 당장 사과해! 부장님은 예상보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부장 사모는 잔뜩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 더 남아있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술도 안 먹었겠다. 차키를 들고 먼저 그곳을 벗어나 버렸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더 있어봤자 분위기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여보, 당신 혼자 가면 난... 알아서 택시 타고 오든가 내일 차 얻어 타고 오든가. 같이 가, 여보. 아무리 남편이 사과를 했다지만 아직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때문에 그냥 그곳에 남편을 떼어두고 오려고 했는데 남편은 허둥지둥 조수석에 얼른 올라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안 했고 남편은 제 눈치만 봤습니다. 여보, 화 많이 났지?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런 으름장까지 놓은 거지?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난 그냥 당신이랑 애들이랑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너무 거기에 생각이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나랑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는 말을 하지 마. 당신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정말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겁이 났는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조금 전만 생각하면 열이 뻗치다가도 애처럼 우는 남편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그만 울라고 말하며 한 번만 봐주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이번엔 당신이 가족을 위한 마음은 진심인 걸 아니까 넘어가 주지만 앞으로 또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또 이런 일 생기는 거 못 참겠어.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당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새겨둬야 돼. 알았어.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각 썼어. 자, 여기 종이랑 펜. 하나.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서 낮춰 말하지 않겠다. 둘. 누가 내 가족을 욕한다면 그 사람은 내 원수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긴다. 셋. 오늘과 같은 일이 또 한 번 발생할 시
당장 짐 싸들고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간다. 네, 이 모든 걸 어길시 남편 이동규는 아내 김효선의 말에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따른다. 시키는 대로가 뭔데? 설마... 왜? 그게 뭐든 간에 당신이 이 각서 내용을 잘 지키면 끝 아니야? 왜? 자신 없어? 아니, 쓰고 있잖아. 자, 여기. 그럼 됐지? 아니, 하나 더 있어. 당신, 나 따라서 절에 108배 하러 가. 이번 기회에 당신 마음을 어둡게 물들여버린 나쁜 기운을 그걸로 다 씻어내 버리자고. 그 정도 각오는 보여줘야 내가 이 종이 쪼가리에 써진 각서를 마지막으로 믿어보지. 뭐? 108배를? 여보, 나 운동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싫어? 아니야.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었어. 남편은 제가 째려보자 두 손을 마구 내저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에 화가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부장 사모의 말에 동조하며 절 깎아내린 남편의 말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친정에 애들을 데리러 가기도 전에 부장님이 사모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효선 씨. 나도 어제 남편이랑 곧장 집에 가서 많이 혼났어. 그동안 내가 시덥지 않은 위치 이용해서 갑질하고 물건들 강매시킨 거, 식사값 내게 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리고 직업 운운하면서 그동안 효선 씨 무시한 것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죄송합니다, 효선 씨. 다른 직원들하고도 아내분들께도 다 사과시킬 거지만 효선 씨한테 제일 먼저 와서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 집사람 경제권도 다 빼앗고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 벌일 시엔 친정으로 내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라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애들 엄마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 이 과장, 자네한테도 정말 미안했네. 그리고 평소에 자네가 자네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아. 그런 자네가 우리 처 앞에서 효선 씨를 그렇게 말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잘 아네. 효선 씨, 이 과장 가족 사랑이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건 항상 이야기 들어온 저와 직원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과장 너무 원망하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동안 사게 했던 물건들 값 다른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청구해 주세요. 제가 꼭 직원들이 집사람한테 따로 한 선물값, 내준 식사값 다 합쳐서 보상하겠습니다. 회사에 민원도 넣으세요.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제가 응당 책임져야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또한 우리에게 허리 숙여 다시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왜 남편과 직원들이 그토록 부장님을 잘 따랐는지 알 것 같았죠. 그 뒤 부장님은 정말로 우리와 다른 직원들 모두에게 사모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해 주셨어요. 어차피 우리에겐 쓸모도 없는 물건들이었기에 우린 사모에게 사들였던 물건들을 전부 돌려줬어요. 유통기한도 없는 물건이니 어찌 보면 다행이었죠. 그리고 우린 모두 회사에 민원을 넣는 일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상도 사과도 다 받았으니 더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거죠. 어차피 남편들이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닌데 회사 생활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게 하기 싫었고 부장님만은 괜찮은 분인 걸 잘 알았으니까요. 또한 불교였던 전 정말로 남편을 절에 데리고 가 108배를 시켰습니다. 그냥 풀썩풀썩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에 정성을 들여야지. 여보, 나 벌써 60개나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발 그만 봐주면 안 돼? 어허, 당신 나에 대한 미안함이 그것밖에 안 돼? 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쪽팔리고 부끄러운 아내라고 말해놓고? 아니, 미안하지. 난 이렇게 벌받아도 싸. 그럼 얼른 마저 채워. 힘들다고 칭얼대는 남편을 저는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108배를 끝낸 뒤 뒤이어 남편과 마찬가지로 108배를 했습니다. 외골수라 때론 실수도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산 제 남편의 노력이 꼭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 말입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출세를 향해 달리던 남편에 의해 잠시 상처를 받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사실 못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서툴고 실수가 잦은 사람이니 더 잘 되게끔 아내로서 열심히 응원해줄 밖에요. 이후 남편의 부부동반 모임은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 없어졌습니다. 가끔 회사가 끝난 후 남자들끼리 모였지만 말이죠. 들어보니 부장님은 부장 사모에게 정말로 모든 경제권을 빼앗았고 하단계에 또 손을 대면 각오하라는 부장님의 으름장에 사모는 지금 기도 못 펴고 눈치만 보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모임 자체가 생긴 게 원흉이었다면서 부장님이 정말 많이 후회하셨어. 앞으로 회사 일은 절대 집으로 가져가지 말자고, 앞으로 우리가 부장님 위치에 오르면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 아, 맞다. 그리고 여보, 나 다음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것 같아. 부장님이 은근하게 귀뜸해 주셨어. 남편은 그 사건 이후 아부하는 일에 집중하다 아내인 저를 잃을 뻔했다며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직장인인지라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에게 차마 앞으로 아부 같은 건 부리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행히 남편은 실력으로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요즘 남편은 곧 승진할 생각에 잔뜩 들떠 있답니다. 마나님, 남편 퇴근했어요. 어서 와. 오늘은 뭐 힘든 일 없었어?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당신이랑 애들 생각하면 피로가 싹 날아가지. 특히 당신은 영원한 내 영양제고 비타민이잖아. 항상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지, 여보? 사랑해. 이렇게 남편은 요즘 다시 애들과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으로 돌아왔답니다. 술자리도 주말 외출도 줄어드니 전처럼 아이들과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게 돼 애들도 참 좋아하곤 해요. 밖에서 뛰어놀며 까르르 웃는 새 남자를 보고 있노라면 제 얼굴에도 어느새 환한 미소가 지어져 있곤 하죠. 저희 가족은 이렇게 다시 화목함을 되찾았답니다. 이 사연처럼 저와 남편은 잠시 큰 불협화음을 빚었었어요. 하지만 부부란 어긋난 화음을 조절해 가고 맞춰가며 결국 가정이란 오케스트라 연주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제게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잘못이 가족과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던 바락에 근본에 있던 걸 알기에 저는 남편을 흔쾌히 용서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또한 많은 분께서도 때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며 가정을 지키고 감미로운 화음을 이뤄 나가셨겠죠? 그런 여러분께 공감을 받고 싶어 저는 저희 부부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끔 삐걱거릴지라도 우린 가족을 사랑하는 서로의 진심을 믿어가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사연을 마무리하며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가장분들께 드리는 응원과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 때로는 간슬기를 모두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도 훔치는 가장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사랑을 가족분들께서 몇 배로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